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쿠레TV의 뷰티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정부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었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140안건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영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반영구 분야와 관련된 주요 골자 내용은 뭐였냐면 반영구 화장에 있어서 비의료인의 시술 허용의 확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완화 방안으로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직후에 많은 관련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반영구 화장을 그러면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비의료인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 확대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문구로 끝났었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근거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는 어째서 반영구 화장을 공중위생관리법에다가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죠. 법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딱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이라든지 이용업, 미용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나게도 2019년 10월 10일 발표한 규제심의 안건의 내용 중에 반영구 화장에 대한 문구를 보면 반영구 화장에 대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확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문구를 보면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개정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금방 알 수 있겠죠. 화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물을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이 들어있는 미용 분야에 산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미 벌써 그 문구 하나라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힌트를 가지고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당연히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그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아주 최적화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 시대에 맞게 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기겠죠. 바로 반영구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격을 주어지게 될 것인지 또 그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 제재 사항 등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머리가 폭발날 지경으로 이제 막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바로 자격 조건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행정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위생교육도 다루고 있지요. 반영구 합법화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는 반대하시는 분의 공통점을 보면 위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위생교육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용인들도 똑같이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죠. 네일아트도 중요하고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헤어도 그렇고 피부관리도 그렇고
위생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미용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람의 인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생교육의 중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죠. 그 경중을 따진다면 그 경중의 차이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같이 위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위생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안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과 관련된 자격시험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 조건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영업의 신고, 운영, 관리, 또 행정사항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히 위생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거기에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기 위해서 그 시험을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자격 조건에는 또 면제 조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그 자격 조건을 지금 정리해서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산입이 됐을 때 바로 미용 분야에 산입이 되겠죠. 자, 그럼 미용 분야에 산입이 됐을 때 미용사와 관련된 이미 면허 자격 조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 조건 기준을 한번 보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되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모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반영구 화장도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교에 관련된 학과로 신설이 된다라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기존 미용 관련 학과에 반영구 화장이 산입이 되거나 새로운 학과로 신설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교육 부분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면허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제 개방되어 있는 내용인 국가기술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뤄놨죠.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기술 자격증은 개인이 알아서 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사설학원을 거쳐서 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직업학교를 거쳐서 딸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따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일은 없으시겠죠. 또 두 번째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치사 환자라든지 정신질환 환자라든지 감염병 환자라든지 마약 및 마약물 중독자, 그다음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이렇게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들어있는 부분도 가만히 보면 있죠. 뭐 감염병 환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결격 사유도 아주 깨끗하게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의 업무 범위도 굉장히 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업 종합으로 다 다뤘다가 이제 뭐 피부라든지 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용업 뭐 화장 분장 메이크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한 칸에다가 하나가 더 삽입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미용업, 뭐 반영구 화장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개정할 때 반영구 화장 관련 업무 범위 내용을 예시로 뭐 눈썹과 아이라인 등만 할 수 있다 어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화면상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법에서는 간단하게 문구 한 줄로 더 늘어나겠죠. 바로 이 미용업 업무 범위에 문구가 한 줄이 추가됨으로써 앞에서 지금 설명했던 교육의 자격 조건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미영업 반영구 화장 하면 미영업 안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산입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법이 개정돼서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면 그 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자격 조건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업무 범위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면허의 발급과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반영구 샵을 차리고 싶다면, 여기에 따르는 장소를 찾고, 신고를 해서 영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에 따르는 관련된 면허 발급의 요건에서부터 또 그거와 관련된 영업신고 과정까지에 대한 내용도 이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미용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 안건 중에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미용업 시설 설비 기준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작업 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를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을 2020년 2월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프라이버시 문제로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듯 법률이 현실에 맞게 많이 잘 개정되고 있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미리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이제 반영구 화장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준수해야 될 부분들도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을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미영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내용 중에 안에 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의 시술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는 반영구 화장은, 즉 화장은 미용 분야에 포함될 것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 미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미용사와 관련된 자격시험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자격시험은 결국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설로 별도로 본다면 여러 가지 법률 개정상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시면 금방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을 보는 조건을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즉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그 순간부터는 매년 3시간씩 여러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업소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도 당연히 위생교육을 받은 교육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생교육 3시간을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해마다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교육이 있는데 그 시간은 6시간으로 좀 길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 위생교육도 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첫 조건에는 위생교육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위생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시험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장감 있게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위생교육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따라간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생각해 두시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위생교육을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게 되는데, 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규정에 따라 설립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고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수료증 교부 대상을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죠. 또 더불어서 위와 관련된 위생교육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위생교육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위생교육에 대해서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는 불안감이나 의문점을 가질 이유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자, 2020년 12월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구 화장이 이제 산입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정상에 추가되는 내용들도 많지 않겠죠. 업무 범위에서 추가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반영구 화장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시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또 공중위생관리법의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행정사항이겠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잘못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행정사항의 제재사항이 있겠죠. 그 제재사항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도요. 자, 그래서 위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잘 다루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인지해 두시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구 화장이 예정이 돼서 사입된다라는 걸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아신 미용인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죠. 필기 시험 과목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용인 분들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구 화장이 포함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국가자격증으로 새로 탄생하나 보다 라는 식의 나름대로의 짐작은 이미 벌써 저보다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미용의 반영구 화장이 국가자격증의 시험 과목에 들어갔을 때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럼 1차 필기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과목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미용 자격증에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필기에. 그 공통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학, 피부학,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당연히 들어있죠. 자, 그 이외에 이제 가장 본인들에 맞는 전문화된 네일은 네일과 관련된 부분, 피부 미용사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부분, 헤어는 헤어와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된 과목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영구 화장은 기존의 우리 다른 미용 자격증의 구성과 한번 비교를 해봐서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한번 이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과목은 우리 반영구 화장 개론이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즉 인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영구 화장의 이해라는 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역사라든지 한국의 반영구와 뭐 외국의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일단 이제 언급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단원에서는 뭐 반영구 화장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얼굴 골상의 이해라든지 얼굴형의 이해죠. 그다음 반영구 화장의 기법과 이해에서 눈썹 아이라인 등에 대해서 반영구 화장의 특성과 형태에 대해서 보겠죠. 또 반영구 화장의 위생 및 안전 관리도 보게 될 것이고 고객 관리도 당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의 병변 및 색소 중화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되겠죠.
또 세 번째 단원에서는 색채와 반영구 화장을 다루게 되겠죠. 색채의 정의 및 개념, 그 다음에 색채의 조화, 즉 색채 혼합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색채와 조명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과목으로 이제 피부학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화장품학이고, 네 번째 과목은 공중위생 관리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 과목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영구 이제 화장 기술이 다루게 되겠죠. 이제 실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반영구 화장 기기 및 도구, 재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니들이라든지 색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영구 화장 기법에 활용한 기술들을 보게 되겠죠. 눈썹 아이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엠보, 수지, 무엇인 이제 콤보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상의 기초 실기 이론을 이렇게 다루게 되겠죠. 이론상에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출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학이나 피부학이나 색채학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시험에서 나와 있고, 공중위생관리법도 이미 시험에서 다 많이 출제해 놨죠.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반영구 화장과 관련된 개론이라든지 반영구 화장의 실기 이론의 기초 실기 이론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반영구 화장의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몇 문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많이 출제를 해놨는데 그 중에 몇 문제만 제가 한번 여기 화면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첫 번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봤죠.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차이점을 맞게 설명한 것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문신의 반영구 화장은 모든 진피지까지 메이크업 시술이 진행된다. 2번 문신은 진피층 깊숙이 시술하는 반면 반영구 화장 시술은 표피층에서 메이크업 시술을 진행한다. 3번 문신은 과립층 시술을 진행하는 반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진피층까지 메이크업 시술을 진행한다. 4번 반영구 화장은 진피층까지 메이크업 시술이 진행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도구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색소를 적당량 조절하여 담는 기구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보기 1번 엠보펜, 2번 색소 홀더, 3번 색소컵, 4번 스포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또 반영구 화장 시술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반영구 화장 시술 후 리터치가 적당한 기간은 1번 7일, 2번 10일, 3번 14일, 4번 30일. 또 이런 식의 구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반영구 화장을 하기 위해 된 얼굴 우리 골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둥근형이라든지 긴형 이런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상적인 눈썹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상적인 눈썹선의 위치로 맞는 것은 이런 식 구성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4번에 다음 중 이상적인 눈썹선의 위치로 맞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 눈썹 길이의 3등분 했을 때 2분의 2 지점에서 위치한다. 눈썹 바깥 부분에 올려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3번 눈썹 길이를 2등분 했을 때 2분의 1 지점에 위치한다. 4번 턱의 중심선에서 눈동자 중심을 지나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눈썹선 이상적인 눈썹선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썹을 그려 넣을 때 거기에 맞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문제로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예시 형태로 필기 문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 관련된 자격증책을 저술하다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의 만들어진 그 틀의 내용들을 딱 보면 그 구성 형태가 어디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겠구나,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겠구나라는 건 대충 일단 눈대중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문제도 예시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화면상에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실기 부분도 이미 미용 자격증에서 많이 언급을 한 게 많죠. 자,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네킹을 활용해가지고 눈썹 그려넣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눈썹이 알맞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이미 예시가 되어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것처럼
마네킹을 주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일러스트 이미지로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지시사항들을 지시하겠죠. 자, 거기에 따라 맞게 됐을 때 점수가 이제 많이 받고 또 잘못했을 때 점수를 덜 받고 이런 식의 구성체계로 구성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기도 이미 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지고 이미 구체적으로 대부분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미용 자격증들에 대한 구성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격시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벌써 미용 자격증 중에 피부 미용사의 사례를 보면 이미 완벽하게 안착이 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미용사 같은 경우도 샵을 창업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 취업이 돼서 의사와 같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피부 미용사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사로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자, 반영구 화장도 마찬가지로 뭐 샵을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취업해서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부 미용사의 성공적 사례를 토대로 이미 반영구 화장도 구성을 해 나간다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자리 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더 확대되고 또 기존 미용인 분들도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도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좋죠. 또 더불어서 국민들도 안심하고 시술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걸 억지로 잡아묶는다고 묶여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간다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반영구 화장에 대한 비의료인의 시술 확대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아마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고민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보고서 공중위생관리법에다가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고서 나름대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죠. 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자격시험만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필기만 공부할 때 그냥 반짝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창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모든 사안들은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공중위생관리법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공중위생관리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법의 내용을 보시면 반영구 화장도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차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내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자, 이 여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재미없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